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차트는 직선으로 이루어졌어요?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곡선으로 이루어졌다고들 하죠. 요거를 파동이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유명한 엘리엇 파동 이론도 있죠. 차트는 직선보다는 곡선으로 이루어졌다고요. 네, 여기까지는 상식이니까 누구나 다 이해하시라고 봅니다. 그러면 곡선을 그려볼게요. 이 안에 파동을 보는 원리가 다 나와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아는 차트의 모든 얘기는 이 스토리 안에 그냥 살을 붙인 거에 불과해요. 쌍바닥 쌍봉 얘기 들어보셨어요? 주식에서 마르고 닳도록 쌍바닥. 그러니까 쌍바닥이면 올라가고 쌍봉이면 내려간대. 추세가 전환된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어요. 쉽게 생각해서 얘가 파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곡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쌍바닥을 찾아볼게요. 쌍바닥 찾았죠. 쉽죠. 곡선이기 때문에 그냥 파동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이렇다는 거예요. 쌍봉. 곡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쌍봉이면은 얘가 밀린다는 거고요. 그래서 파동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관점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쌍바닥이 중요한데,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거는 그러면 이 쌍바닥이 일어난 후에 얘가 과연 얼만큼 갈 건지, 혹은 몇 번 갈 건지, 그런 거를 나중에 그 파동이 처음 있으면 나중에 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매도를 실제로 해야 되고, 나중에 차트를 좀 더 배우면은 그런 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상승하던 게 이렇게 변곡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때 패턴은 뭔지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하락으로 잡히면은 이때 어떻게 떨어지는지, 어디까지 떨어질 건지, 그러니까 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 여기 어떻게 떨어질 건지, 요것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그냥 가지 않죠. 흔들면서 가는 게 대표적으로 뭐 삼각수렴 이런 그 추세를 이어가는 패턴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런 패턴에 대해서 공부하고 되고, 그러면은 차트를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큰 프레임이고, 이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그런 거를 디테일을 껴맞춰서 들어가는 거죠. 가지를. 그랬을 때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앞서 파동으로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게 내려오다가 옆으로 갔다가 허리를 돌리려면은 쌍바닥이 일어나야지 얘가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쌍바닥이 일어났다는 뜻은 내가 저점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A, B, C가 있으면 A에서 C까지 저점이 올랐으니까 B를 바탕으로 평행이동을 하면 다음 D는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이 하나, 두 개, 세 개 평행이동을 했을 때 얘가 D가 예상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수익, 혹은 경험이 많다면 여기 근처 이만큼의 수익을 예상을 하고 베팅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추세가 나중에 이걸 몇 번 혹은 어떤 퍼센트로 갔을 때 요게 추세가 전환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만 놓고 떼어서 봤을 때 요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사람들이 안 좋은 걸 되게 많이 알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그려갖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그러면, 추세가 이렇게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될 때 좀 유치하지만 좀 보세요. 이래야 기억이 많이 남아요. 오래 남고. 요런 그림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뭘까요? 영어로 하면 헤드, 어깨, 숄더. 요걸 붙여봐.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이 부분을 명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하던 게 하락하는 거. 추세 반전형 패턴에는 대표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게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별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파동이기 때문에 이렇구나. 다른 식으로 그려보세요. 다른 식으로 못 그릴 거야. 하락에, 상승에서 하락 떨어지는데 이렇게밖에 못 그릴 거예요. 파동을 이렇게 꼬부락꼬부락 그려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이 헤드 앤 숄더라고 이름이 명령이 져진 거예요.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름 붙여버린 거야, 이렇게. 그리고 직관적이긴 하지만 요렇게 해서 이름 붙여졌다. 그러면 요거와 반대 과정이 있을 수 있죠. 역 헤드 앤 숄더. 이거는 하락하던 게 상승하는 거 바꿀 때. 헤드 앤 숄더가 진 고점, 그러니까 그 쌍봉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역 헤드 앤 숄더,
진 바닥이고 쌍 바닥보다 이게 신뢰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역헤드앤 숄더잖아요. 왼쪽 어깨를 떼어볼게요. 그래도 똑같이 뭐예요? 쌍바닥. 쌍바닥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패턴을 몰라도 쌍바닥만 알아도 결국에 매매한 트레이딩 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는 결과론 쪽 얘기인 거고, 내가 당장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올라가는 추세라면 저점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혹은 고점이 올라가고 있는 게 중요하다가 되는 거예요. 헤드앤숄더에서는 뭐예요? 왼쪽 어깨 몰라도 돼. 결과론 쪽 얘기니까. 근데 요게 나오면 좀 더 신뢰도가 높대요. 그러니까 하락이나 상승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다는 거는 패턴적으로 안정적이고 같은 값이 좀 더 많이 갈 수 있어요.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그 펌핑했을 때 좀 더 많이 올라간다. 근데 어쨌든 상승 하락을 맞추는 데는 왼쪽 어깨는 내가 봤을 때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요걸 볼게요. 다시 얘는 고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저점도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즉 평행이동했을 때 A, B, C가 있으면 A에서 C까지의 고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내가 이 위치에 있다면은 B를 바탕으로 D를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뭐예요? 차트에서 긍정적 신호는 뭐예요? 저점이 높아지는 거. 누군가 이제부터 여러분들 와가지고 야 이거 상승이야 하락이야? 그럼 물어보면은 딱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네 상승이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못 배운 티가 조금 나. 죄송한데 그게 아니라 이게 왜 상승이냐 그러면은 저점이 여기인데 저점이 올라갔잖아. 가 상승이 되는 거예요. 혹은 저점이 올라갔기 때문에 고점도 올라갈 거야. 혹은 저점이 안 보인다면 고점이 상승하고 있잖아. 그래서 상승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하락은 가격이 떨어지니까 하락이 아니라 이전 고점이 뭐 A와 C가 있는데 이게 하락하고 있잖아. 그래서 하락인 거예요. 혼자 이렇게 말하려니까 약간 뻘쭘한데 이게 제가 방송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트를 볼 때는 저점이 올라오고 이제 떨어가는지 예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 설명을 다시 그리면 요렇게 하락이라고 했잖아요. 고점을 연결했을 때. 네네네. 회사님. 그래서 고점 연결해서 하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떨어질 거 하락을 예상하는 거죠. 고점이 떨어지니까 저점. 그러니까 하락 추세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장 바깥에 튀어나오는 고점을 연결했잖아요. 지금 제가 행위한 거 자체가. 그러니까 추세선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걸 추세선이라 부른다고요. 앞에 똑같은 논리죠.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떨어졌으니까 뭐 A, B, C, D 모르겠지만 고점 두 개가 있잖아요. 아까로 말씀드린 A, C가 되겠지. 그러면 얘가 최소한 관점으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지금 하락의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락의 사이클을 벗어나려면 보통 이런 추세선을 이 상방으로 돌파하던 이런 움직임이 나와요. 위로 가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다려보자는 부분이었고요. 앞에 거를 또 다시 그려볼게요. 얘를 곡선에 대해서 지금 쌍바닥, 쌍봉, 그 다음에 역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 패턴을 설명했죠. 그 바닥권 패턴에서는 쌍바닥 그리고 역헤드앤숄더 옆에 하나 더 붙은 거 있잖아요.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른 거는 바닥권 패턴, 그러니까 전환 패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패턴은 감사하게도 많이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요 두 가지 패턴밖에 없고 심지어는 한 가지 패턴 그 역헤드앤숄더도 왼쪽 어깨를 띄면은 쌍바닥이다 결국에 본질은.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저점이 올라가는 거를 신경 써서 보면 된다. 그러면 내가 상승 중에 베팅하고 있는 거다. 결론은 이거였고요. 반대로 상승 중에 하락 전환인 거는 헤드앤숄더 그리고 왼쪽 어깨를 띄면 쌍봉. 거기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트레이딩을 한다는 건 사실은 저번 시간에 설명했지만 이걸 이렇게 선으로 였을 때 이런 부분들이 변곡으로 되는 거죠.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게 변곡에 대한 패턴을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본기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차트에서 이거를 잘 보면 돈을 엄청 벌 수 있죠. 두 번째로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려는 거는 매물대 얘기를 하려다가 이걸 설명드린 거거든요.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차트는 추세와 비추세로 이루어져 있다. 트레이딩적 아이디어를 얻으실 때 앞에 뭐든 올 이런 애들 갖고 아이디어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얘는 변수가 없는 거거든. 그 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 이평선을 갔을 때 이런 내용이에요.
모든 그때 펌핑하는 차트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세력이 있는 차트는, 추세가 좋은 차트는 이평선적인 관점을 봤을 때 뭐라고? 21선 위에 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그 앞에도 모든이 들어갔죠. 그리고 모든 단기 추세가 좋은 애들은 뭐라고요? 일봉상 5일선 위에 위치한다. 5일선 위에 있으면 위가 상승 확률이 높고 5일선 아래에 있으면은 하락할 확률이 높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요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감히 확률적인 게임에서 모듈이란 얘기를 꺼냈어요. 그만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고 사실은 제 트레이딩하는 기법, 시스템, 제 눈에는 요거를 설명해 주면 제가 아는 걸 다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 앞에 안에 살은 제가 안 가르쳐 드리지만 여기서 모든 내용이 저는 다 파생이 되거든요. 이거밖에 안 해요. 사실은 말씀드렸을 때. 그리고 저는 차트를 보는 게 비추세 찾기, 박스 찾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걸 바라보는 눈은. 그래서 살펴볼게요. 이 부분을 보면은 고점이고 저점이에요. 이렇게 네모를 치면은 이거를 속칭 뭐라 그러죠? 박스권이라 불러요. 박스권의 뜻은 뭐예요? 제가 편의상 얘를 이렇게 그렸지만 고점 저점을 읽고 이 안에서 일정한 고점 저점 안에서 얘가 지랄 발광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박스권이라 부르고 이거를 비추세 구간이라고 불러요. 안일비. 추세가 없다. 추세가 없어. 오를지 떨지 모르겠다고요. 얘는 결과론적으로 내가 오른 걸 그렸지만 이 비추세는 오를지 떨어질지 몰라요. 그럼 모르겠다의 결론은 뭐예요? 저희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모르는데 왜 베팅을 해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모르면 쉬어야지. 그래서 박스권의 진정한 의미는 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그려볼게요. 고점과 저점을 바탕으로 일정한 이 부분도 제 눈에는 박스권으로 보여요. 비추세. 맞죠? 그러면 요 부분은 뭐냐? 이 부분 혹은 이 부분을 통틀어서 추세라 불러요. 즉 모든 차트는 추세와 비추세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 뜻은 그림으로 풀으면 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추세가 위로 났어. 그럼 뭐예요? 기본적으로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뭐 해야 돼요? 베팅이란 게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 안 할 때를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